오븐TV 박 팀장입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 현장이 다시금 공사 재개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는 5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홈을 통해 분양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럼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2월 3일 건축물 분양 제도를 개선하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커다랗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분양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는 50실 이상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됩니다. 세 번째는 설계 변경과 분양 신고 내용 변경 등 필요한 동의 요건과 변경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오피스텔, 아파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 권리 보호와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분양 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축물 수분양자 권리 보호 개선안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공사 중단 현장에 공사 재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되었던 현장에 대해선 분양관리 신탁 현장에 대해서 신탁사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지위 승계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사실상 이전에는 사업자의 부도, 파산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 중단이나 이행이 중단되어도 이렇다 할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으나 이번 발표로 수분양자 80% 이상의 동의로 신탁사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두 번째, 청약 신청금 규정 구체화입니다. 작년에 청약붐이 일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의 경우 청약 신청 후 낙첨자에 대한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에 대한 개선책으로 앞으로는 수분양자가 선정된 후 당첨자 발표 후 7일 이내 공휴일 제외하고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됩니다. 세 번째, 분양대금 납입 방법 규정입니다.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서는 분양 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기재 계좌로만 분양 대금을 받도록 개선됩니다. 네 번째, 전매 제한 예외 사유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상속에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전매가 불가능한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 경매, 공매, 그리고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까지 확대됩니다.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실직 부분은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우선 분양 거주자 판단 기준일이 분양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관리단 구성 및 분양 공고, 분양 계약서 내용 보완 내용입니다. 그럼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입니다. 현재까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은 300실 이상만 청약 의무였으나 사실상 300실 이하는 자체 시행사, 대행사 청약 등으로 당첨자 등에 대한 부분이 공개되지 않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부터 50실 이상이라면 사실상 모든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청약홈 인터넷 청약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으로 최근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의 청약 과열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로 보여집니다. 또한 분양 사업자는 분양 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법상 광고를 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사본을 제출, 건축물 사용 승인 후 2년간 보관하여 광고 내용과 실제 상태를 확인하도록 바뀝니다. 세 번째, 분양 사업자의 부담 완화 제도로 기존에는 건축물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수분양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80% 이상의 동의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분양신고사항 변경 시 절차에 대해 간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 중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장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대한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50실 이상은 청약홈을 통해 앞으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발표로 앞으로의 올해 분양시장의 판도는 확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